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어떤 특정 웹사이트가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BTN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뭐 이거는 실제 있는 존재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테스트 코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죠? 너비가 넓게 퍼져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운데로 모아져 있나요? 어느 정도 가운데로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들어볼까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웹사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컨텐츠 내용물은 어디 있죠? 어느 정도 중간에 갇혀 있죠. 그죠? 보시면, 자,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게 네이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박스가 있고, 얘를 실제 코드로 작성하면 얘를 감싸는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릭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물이 갇혀져 있는 구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다음이라든지, 다음도 마찬가지죠. 네, 들어가 보면 얘도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갇혀 있어요. 자, 이런 류의 디자인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너 형식. 뭐 컨테이너, 뭐 랩, 뭐 말을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컨테이너 형식이에요. 컨테이너 형식. 그래서 어느 정도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가운데로 갇혀져 있다라는 거죠. 갇혀 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디자인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 BTN이라는 요 사이트, BMX라는 요 녀석도 어때요?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갇혀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로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요 메뉴 형태를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 얘도 적절하게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7개로 적절하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지만 그리드 형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인라인 그리드 형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라인 그리드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div를 써볼게요. div. 그 다음에 클래스, 그냥 탑바라 할게요. 탑바라 써볼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메뉴를 감싸는 탑이다, 막대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메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메뉴를 만든다 했을 때 UL과 LI를 썼죠. 그죠? UL과 LI를 쓰는데, 근데 UL과 LI를 여기다가 바로 꽂아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걸 쓸 거예요. 컨테이너. 자, 그러면 컨테이너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얘한테 일단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냥 임시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000픽셀 정도. 임시예요. 임시. 자, 너비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너비는 적절하게 한 100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걸 하려면 노멀라이즈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바디에다가 아예 LI까지 어차피 노멀라이즈 해야 되니까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그 다음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까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럭이에요. 그죠? 자, 블럭 요소기 때문에 지금 얘가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얘를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을 뭐 하면 되죠? 블럭 요소의 가운데 정렬은 뭐 쓰는 거예요? 바로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블럭 요소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특정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다음이라든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맞추고 얘한테 너비를 부여한 다음에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줘가지고 그 녀석을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마진형 오토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UL과 LI를 쓸 건데, 한 7개를 써볼게요. 7개. 대충. 그러면 이제 얘한테, 컨테이너한테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7등분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L에 자식인 LI한테 높이를 한 50픽셀 정도 구현을 해볼게요. 50픽셀.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경우는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100% 나누기 7이라고 써고 있습니다. 7. 그러면 깔끔하게 LI가 너비를 7개로 나눠 가지겠죠. 그 다음에 보더를 줘보겠습니다. 보더. 솔리드 블랙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너무 큰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한 줄로 눕히려면 우리가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인라인 그리드요. 그러면 인라인 그리드 같은 경우 외우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92강 들어가서 여기 정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이제. 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이 컨테이너도 참고로 얘도 뭐냐면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도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 UL과 LI는 커스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인라인 그리드를 어디다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컨테이너가 아닌 요 UL한테 적용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가 깔끔하게 한 줄로 눕겠죠? 그 다음에 7등분을 줬기 때문에 깔끔하게 7개씩 나눠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지금 7개를 나눠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굵죠? 여러분들? 지금 얘가 보더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제가 2픽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픽셀로 줬기 때문에 여기 우측 보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좌측 보더가 합쳐져서 마치 얘가 몇 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4픽셀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얘는 2픽셀인 거죠. 왜냐면 얘는 합쳐진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지금 보더가 들어있어요. 위아래 보더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보더를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 0픽셀을 줘도 되고, 그럼 0픽셀 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쵸?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보더, 그 다음에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0, 2픽셀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위아래 0을 말하는 거고 좌우 2픽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위아래 0, 좌우 2픽셀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더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솔리드 블랙만 줘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0픽셀을 제가 준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0, 그 다음에 좌우 2픽셀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굵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픽셀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픽셀이지만 얘가 좌우가 합쳐졌기 때문에 마치 얘는 2픽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다? 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마치 2픽셀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골라낼 수 있죠. 어떻게? 자, UL의 LI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자식이에요? 첫 번째 자식. 그죠? 모르겠으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드, 이 녀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식을 골라내는 거예요. 누구? 라스트 차일드. 그러면 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이 녀석한테 좌측 보더만 주면 되는 거고 얘한테는 우측 보더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더 위드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더 너비를 주는 게 가능해요. 여기다가 보더 위드를 여기다가 4가지를 부여할 수 있는데 0, 0, 그 다음에 0, 2픽셀. 자, 이게 뭐냐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얘는 오른쪽은 1픽셀로 그대로 둬야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맞춰지니까.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주니까 어때요? 얘가 마치 몇 픽셀처럼, 아니 몇 픽셀이 아니라 얘를 2픽셀로 만들어주니까 여기는 1픽셀 그대로 둬야죠. 그래야지만 우측 보더, 좌측 보더 합쳐져가지고 2픽셀처럼 보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 0, 얘는 2픽셀, 0, 1픽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더 위드를 우측은 2픽셀, 0, 1픽셀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 자, 그래서 보더 위드라는 거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보더를 디테일하게 주는 것도 가능해요. 얘는 30픽셀을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7등분을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메뉴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컨테이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이 너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중간에 갇혀있는 그런 디자인의 구조를 쓰려면 요 컨테이너 방식을 써야 됩니다. 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뭐 다음, 뭐 다른 웹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뭐 컨버스라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어떻게 돼 있냐면 메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 맨 위에 있는 녀석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가운데로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는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이는 안 주더라도 높이는 제가 임시적으로 준 거고 높이하고 배경색은 얘가 얼마큼 보여지는지 보려고 쓴 거고 이 너비를 일정 너비를 주고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줘가지고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인라인 그리드를 이용하면 딱 깔끔하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이 너비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